안녕하세요. RMD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은 12운성 관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2운성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질문도 좀 있고 하시던데, 이것이 이해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십성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접할 기회가 덜 하다 보니 낯설어서 아직은 조금 개념을 잡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운성 관대. 지난 시간 목욕질을 했지요. 목욕은 어린아이가 발개 벗고 목욕을 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 관대는 이제 좀 자랐어요. 한참 청소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욕은 많고 몸도 이제 어른처럼 성장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좀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혈기왕성해서 진취적이고 의욕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관대입니다. 그리고 관대라는 것이 우리가 사모관대라고 하죠. 의관을 갖춰 입는 것, 제복을 입는 것, 머리에 감투를 쓰고 의복을 갖춰 입는 것. 우리 사모관대 예전에는 어떨 때 썼죠? 장원급제 했을 때, 벼슬을 할 때, 그리고 또 혼인을 할 때 사모관대를 갖춰 입었죠. 그래서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첫 진출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관대를 이해하시기 쉬우십니다. 여기 적어뒀지요. 의욕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 그에 반해 단점은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지혜도 부족하다. 그래서 관대는 자신만 의욕만 믿고 지나치게 좀 무리수를 두어서 일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관대의 일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던데 잘 보세요. 갑목이 축에서 갑축이라는 간지는 없지요. 경미도 없고 신술, 을진 이런 간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적어뒀느냐. 갑목이 축년에는 태어날 수 있지요. 축월에도 태어날 수 있고 축시에도 태어날 수 있지요. 그러면은 갑목이 그 구간에서는 관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 자체로 나올 수 있는 간지들은 갑진이란 간지가 내 사주팔자, 내 기둥 안에 한 기둥에 포함된다면 자신은 이 십성이 관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이 무진이라는 간지가 어디 연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일주, 시주 어디에 있든 무진이 있으면 자신은 이 무토가 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토의 십성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토가 식신이면 식신이 관대에 있는 것이고 관성이면 관성이 관대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그러면 개축이다. 내가 일간이 병화일간인데 개축년에 태어났다 하면은 개수는 자신에게 정관이죠. 그러니 관성이 관대에 있는 거지요. 관성이 관대에 있는 곳을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지로 만날 수 없는 것은 연, 월, 시에 만날 수 있으니 그때는 이제 봉법으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때 그때 통변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십성은 거의 이렇게 일주에 나올 때 간지를 형성할 수 있을 때에 대입을 하셔서 통변하시면 됩니다. 갑목은 축에서 관대이고 병화와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진 위에서 관대 제되고 경금은 미토 위에서 관대, 임술일주도 관대, 을목은 진 위에서 관대, 정화와 기토는 미토 위에서 관대,
신금은 술토위에서 간대, 개축 일주도 간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일주 자체가 간대가 청소년처럼 아주 저돌적이고 고집이 세고 의욕적이고 이런 모습이지요. 좀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진이나 임술, 개축 이 일주는 또 백호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신살은 배우지 않았지만 백호나 양인 이런 신살들은 굉장히 그 기운이 강하게 발현되는 그런 신살입니다. 신살로 봐도 그러하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정묘와 기미는 음간이 간대는 양인에 중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정미, 기미는. 그래서 신살로 봐도 이 일주들은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요.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좀 반듯하고 센 이미지가 있는 그런 직업을 하시면 잘 맞고 그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십니다. 언론계나 군검경,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정제계, 정치계, 법조계 그리고 공무원, 교육, 할인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직업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절태양, 생욕까지 하고 간대로 넘어왔는데 간대는 이제 사회에 의복을 갖춰 있고 사무간대를 갖춰 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좀 강한 의욕이 있는 의욕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에너지로 중학교 2학년 내지 청소년 그쯤에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자, 우리 육친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12운성 관대 하나씩 볼게요. 비겁이 관대일 때 비겁이 관대라는 것은 내 사주에 임술이 있으면 이 임이 비견이 되면은 비견이나 겁재가 될 때는 비겁이 관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요. 그럴 때는 자신이 또 임술을 주면 일간인 자신이 또 관대에 놓이니 비겁은 나도 되고 나와 형제도 되지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신이나 형제가 이제 진취적이고 자율성이 있고 승부욕이 강하고 명예욕도 높고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강한 일주이다 보니 배우자와 자식 덕이 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강, 양인, 백호 뭐 이런 일주들이 여자들이 능력은 있는데 가정 생활에서 이제 관계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식상이 관대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사주에 기미가 있는데 기토가 식신이나 상간에 해당이 되면은 식상이 관대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뭐 다른 것도 그러면 식신이 관대일 때는 아주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처가와 식상은 또 처가가 되죠. 처가와 사이가 관계가 좋다 할 수 있고 반대로 상관이 관대이면은 반음설기라고 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고 참견이 많아서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에너지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관대일 때 재성 관대이면은 돈 욕심이 많아서 재물은 많이 모으게 되지만은 사람이 좀 냉정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처와는 관계가 무정하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관성이 강대일 때 관성 여명의가 관성은 남편인데 특히 편관이 7살이라고 하죠. 편관이 관대면은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부지상이다 뭐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관성이 관대일 때는 특히 편관이 관대라면 남편 때문에 고통을 좀 받을 수 있다. 편관은 십성 자체도 아주 좀 센 그런 재성을 부인을 많이 극하는 에너지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간을 많이 극하는 에너지인데 그것이 관대로 있다면 그 기운이 좀 강한 형태로 나타나죠. 백호, 양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지나치게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 인성이 간대일 때, 인성이 간대면 어질고 착하며 의욕이 강해 경쟁에서, 안 썼네요. 우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학문적 성취가 높다. 이렇게 좋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다 이제 적어두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쓰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좀 치울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명조가 있다 하면은 병진이라고 하면은 일간인 자신이 관대해 있지요. 뭐가 관대해 있나요? 내가 일간인 내가 일간. 그리고 임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술도 관대이지요. 그러면 임수가 술토 위에서는 관대로 있습니다. 우리 거법으로 보는 거죠. 그럼 병화에게 임수는 평관이지요. 그러면 평관이 관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러면 이 술토 위에서는 임수는 관대로 있지만은 병화는 뭐로 있지요? 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운성은 지지 상황에 따라 천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지가 만약에 자,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일간인 병화가 있다. 병화가 이제 거법으로 먼저 봅니다. 십성을 보면은 얘는 정제이고 병화에게 편제이고 평관이 되지요. 임수는 평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지에 따라. 그러면은 신금이 유금 위에서 뭐가 되지요? 걸록이 됩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다른 쪽에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다른 수업에서 했으니 신금은 유에서 걸록이 되고 경금은 인 위에 있으면 이 경금이 그 절지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인목 위에 있으면은 장생이 되고 평관이 진토 위에 있으면은 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제는 걸록에 있고 편제는 절지에 있고 일간인 자신은 장생에 놓여 있고 평관은 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관성이 묘에 있을 때, 재성이 절에 있을 때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되겠죠. 재성이 걸록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다 통변을 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 없는 간지는 왜 하나요? 그럼 선생님, 자, 이 병화를 만약에 본다 하면은 일간인 자신이 유금 위에서는 사지가 되지요. 그리고 인목 위에 있을 때는 장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인목이니 같이 장생이 되고 이 병화가 진토 위에서는 관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 상황에 따라 천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경금을 해볼게요. 이 경금이 그러면은 유금 위에서는 제왕지가 되죠. 제왕이 되고 경금이 인 위에서는 절, 또 여기도 인 위에서니까 절지가 되고 경금이 진토 위에 있으면은 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천간이 지지 누구를 만나면은 이렇게 다르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여하튼 이렇게 12운성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헤매시는 분 계시지만은 자꾸 보고 고민하시다 보면 언젠가 또 이렇게 깨달아지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간대 잘 정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관대 다음 뭐지요? 걸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